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의 목의 포지션이나 자세에 따라서 이 흉터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흉터가 많이 보인다 해놓고 저랑 마주 보고 있을 땐 또 흉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얘기 한다고 생각하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환자가 의료진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여드름 흉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한 함몰, 위축성 흉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진피 정도의 깊이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보다 훨씬 깊은 층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는 어느 정도 레이저로 해결이 되고요. 이 정도는 레이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필요하고 주베룩 같은 콜라겐 증식제 같은 것들을 같이 써야만 좋아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피코프락셀, 그다음에 이 경우는 주베룩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호전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아닌 방법들과 레이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환자한테 주지시켜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공성 깊은 흉터나 롤링 스카들은 피코프락셀 같은 것들로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포텐자하고 주베룩 같은 콜라겐 증식제를 잘 활용해서 상당히 호전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의 목의 포지션이나 자세에 따라서 이 흉터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환자의 다양한 포지션에 따라서 이 흉터가 언제 심하게 보이는지를 의사는 잘 파악해서 치료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다든가 고개를 든다거나 특정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그때 흉터가 도드라지면 본인은 흉터가 많이 보인다 해놓고 저랑 마주보고 있을 땐 또 흉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얘기 한다고 생각하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환자가 의료진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의사는 또 반대로 환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덜미나 턱 부위에 있는 흉터는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눈가 주변의 흉터거든요. 쌍꺼풀 흉터라든가 앞트임이나 뒤트임 흉터도 환자가 눈을 크게 떴는지 아니면 위를 쳐다보는지 아래를 쳐다보는지에 따라서 그 흉터에 강조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흉터가 변하는 경우는 자세에 따른 흉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 또 그거에 맞춰서 환자도 내가 이런 자세일 때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치료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흉터들은 처음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흉터가 어떤 때 잘 보이는지, 또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고개를 들었을 때 어떤 때 잘 안 보이는지, 그거를 진찰할 때 꼼꼼히 잘 살펴주는 그런 원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흉터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좀 안심하고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